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설 IPO 진행의 이지입니다. 직설 IPO는 신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소개하고 희망 공모가의 적정성 등 이 IPO 시장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데일리 TV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IPO 기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물어 공정하게 전하고 IPO와 관련된 소중한 정보 공유를 약속드립니다. 올해 첫 조단이 되어 오아시스가 이렇게 자신 있게 IPO 시장에 등판을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이고요. 수요 예측은 내일부터 8일까지, 또 일반 청약은 14에서 15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IPO 도전 기업을 대상으로 일종의 IPO 모의고사를 치러지는 직설 IPO. 직설 IPO 팀은 오아시스에 대한 IPO 서베이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시장 참여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또 유효 응답자는 40명이었습니다. 직설 IPO는 시장 참여자에게 이런 점을 물었습니다. IPO 흥행의 성패가 달린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희망 공모가 밸류에이션, 피어그룹의 적절성, 향후 실적 전망, 또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등의 질문입니다. 공모주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만큼 관심이 꽤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망 공모가액은 35,500원에서 39,500원인데 예상 시가총액은 1조가 넘습니다. 과연 적정 가치가 맞을까요? 오아시스는 국내 증시 상장에 처음 도전하는 이커머스 기업이고 경쟁사 마켓컬리는요 이미 100기를 든 상태인데 이 도전하는 기업에게는 자신감이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아시스는 IPO 사막의 진정한 오아시스가 되어줄까요? 직설 IPO 오아시스 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직설 IPO 여러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올해 첫 조단위 대여가 나왔습니다. 바로 오아시스 편입니다. 오늘 오후 1시 아름다운 시작을 스마트하게 오아시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시스 김수희 대외법무이사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오아시스 담당 IPO 주관사 NH투자증권 김준권 ECM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들을 얘기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오아시스 4행시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고 저희 이제 IPO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오늘 이 1시간을 꼼꼼하게 오아시스 편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이 투자할 만한 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적정성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활약을 기대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갈 텐데 그 전에 김수희 이사님 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아시스에서 변호사로 대외 부분과 법무 부분을 맡고 있는 김수희 이사입니다. 9명의 이사회 멤버 중에 유일하게 여성 사내 이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오아시스를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드레스 코드도 녹색 계열로 네. 해주셨습니다. 오늘 센스 있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김준권 대표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NH투자증권에서 ECM을 총괄하고 있는 김준권입니다. 네, 오늘 상장과 관련돼서 이렇게 기업 측과 상장 주관사가 함께 나오셨습니다. 궁금한 점 유튜브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고 체크하고 있겠습니다. 올해 첫 조단위 되어 오아시스 편 함께하고 계시는데 많이들 관심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댓글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김수희 이사님께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나오셨으니까 네. 오아시스가 어떤 기업인지 이제 막연하게는 다들 좀 알고 계시긴 하거든요.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려볼까요? 네.
오아시스는 친환경 유기농 상품을 전문적으로 소싱하던 기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품 소식 경쟁력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먼저 운영하기 시작했었고요. 네. 2018년에는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브랜드로 신선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를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커머스 업계의 유일한 흑자 기업으로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오아시스 마켓을 활용한 이커머스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유통 라인 이쪽을 좀 챙기고 있는 투트랙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IPO 개요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김중곤 대표님 코스닥 상장 앞두고 있잖아요. 이 예,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저희가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총 공모 주식 수는 523만 6천 주이고요. 보시죠. 자, 희망 공모가는 3만 500원에서 3만 9,500원, 예상 시총은 최대 1조 2,535억 원입니다. 자, 기관 수요 예측은 내일부터 8일까지, 청약일은 14일부터 15일까지. 청약증권사는 김중곤 대표님 맡고 계시는 이제 NH투자증권, 또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네, IPO 공모 개요까지 좀 살펴드렸고요. 직설 IPO는 오아시스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 IPO 서베이 프로젝트는 시장 참여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유효 응답자는 40명이었습니다. 자, 신선식품 배송 업체다라고 김수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오아시스 코스닥 상장에 나서고요. 눈길을 끌었던 것은 어려운 IPO 시장 속에서도 이제 당당히 도전장을 냈다라는 데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직설 IPO는 시장 참여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올해 IPO 시장 흥행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요? 이랬더니 응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장의 자금 경색 완화가 65%의 응답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인플레이션 위험 확대와 금리 상승이 35%였습니다. 자, 김중곤 대표님, 이 상장 주관사에서도 이 IPO 시장을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한 그 느낌이 있을 텐데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대표님? 일단 뭐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 그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올해 IPO 시장 해볼 만하다 해볼 뭐 만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가장 큰 이유는 그 시장에 이제 뭐 자금 경색이 이제 완화가 된다 이런 측면이 이제 뭐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IPO들은 대부분 다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냐 예.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엔솔을 제외하고도 3조 이상이 공모가 되는 시장이었었는데요. 그럼 그거는 이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예. 평균 IPO 금액이 한 4조 원 정도였으니까 뭐 그것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제 뭐 이 부동산 PF 관련해서 자금 경색이 심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다고 하면 올해에도 한 4조 원 정도는 무난히 공모가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이 그 오아시스 마켓의 상장도 미루지 않고 곧바로 이제 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서 계속 또 뭐 이 그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다든가 예. 뭐 이런 결정적인 시장 변수에서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현금 흐름 측면에서 이제 뭐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장에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IPO 시장이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우리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우리가 챙겨야 할 그런 또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면 굉장히 그 김 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연초, 뭐 시장의 유동성, 작년보다 좀 나아진 부분도 있고요. 잘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직설 IPO는 오아시스에 대한 IPO 흥행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사실 이제 부정 의견이 80% 이상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죠. 뭐냐면 IPO 시장 경색 심화를 꼽은 의견이 64.52%, 그리고 장외 시장에서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58.06%를 차지했다는 응답의 내용입니다.
자, 김수희 이사님, 흥행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은 80%가 넘었지만 네.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니까 그 이유는 시장이 어려워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오아시스가 당당하게 그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네, 사실 이렇게 어려운데 왜 지금 나오느냐라는 의견도 많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네. 위기가 기회다라고 판단한 것이 바로 저희 오아시스입니다. 지금까지 상장 일정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었습니다. 네. 실제 지난주부터 1대1 또는 1대 다수로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그동안 오아시스의 가장 큰 한계점은 유일하게 바로 인지도다. 그런데 이번 공모 절차를 통해서 어쨌든 전 국민이 아는 오아시스로 발돋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미팅한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저희의 흑자나는 신선식품 물류와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찾는 어떤 상품과 가격 경쟁력을 주목하셨는데요. 예. 이커머스 업계지만 오프라인 채널을 가지고 있고 또 유일하게 이커머스에서 직매입을 기반으로 흑자나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비교 기업을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아서 네. 밸류에이션 판단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오아시스 정말 좋은 기업이다. 기업 가치에 있어서 무궁하게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또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네. 결국 이번 공모 절차를 통해 오아시스는 또다시 3번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IPO 과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오아시스에 대해서 알리는 계기가 되니까 인지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도 확실히 뭔가 얻을 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함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아시스 그렇다면 이제 반대쪽입니다. IPO 흥행 가능성 긍정적으로 답한 의견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자, 긍정 의견은 16.67%의 응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이유를 살펴보면요.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의 높은 성장 속에서 오아시스는 관련 사업의 대표 기업이다. 이 의견이 58.33%를 차지했고요. IPO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 기업은 여전히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33.33%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대한 기업들은,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내는 기업들은 여전히 IPO 흥행에 성공하잖아. 이런 또 의견을 담았습니다. 그런 사실 의견은 앞서서도 얘기 들어보면 오아시스에는 유리한 요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이사님. 네, 사실 최근과 같은 분위기에서 이익을 내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 회사를 좋게 봐주시는 투자자분들은 이 네. 업에서, 이 어려운 이커머스 업에서 꾸준한 매출 성장률을 이어가면서 이익이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무슨 이것에서 흑자를 내는 게 기적이다. 또 기적이다라고 표현해요. 네, 이렇게 예. 평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 PSR, 매출액 기준, PER, 이익이 나는 기준으로 저희를 평가하시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업에서의 사업의 확장성인데요. 지속 가능하게 새벽 배송 서비스를 영위하면서 실제로 성장을 꾸준히 나갈 수 있느냐 보면 사실 저희는 그 많은 기업이 그것을 지켜내기 어렵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새벽 배송업에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유일하게 남을 기업으로 그중에 또 우위를 지켜가는 기업으로 남을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적자를 내거나 철수를 하는데 그래도 유의미한 실적 성장을 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서 이제 그래프를 봐도 흑자가 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액 3분기 기준으로 작년 3,118억 원 정도 냈죠. 그 네.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지는 향후 오아시스의 그 성과에 좀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아시스의 자랑거리는 독자적인 물류 시스템이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사님. 네, 사실 예. 오아시스 루트라는 프로그램을 그동안 많이 사실 알지 못하셨을 겁니다. 루트는 길입니다. 물류의 길을 열어주는 오아시스 루트인데요. 상품 소싱부터 피킹, 그러니까 장보기라고 합니다. 패킹, 포장 단계이고요. 배송, 더 나아가서 CS까지 이커머스 솔루션을 모든 업무 분야에 적용해서 사실 오아시스는 숫자 경영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새벽 배송하면 실제 이 단계 중 한 가지만 깨져도 그것을 구조를 다시 잡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네, 예. 새벽 배송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비용이 더 나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다수의 기업들이 이를 포기하고 시장에서 나가시는 걸로 저희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이커머스 솔루션인 오아시스 루트는 각 단계별로 모두 진입해서 정말 이 신선식품 물류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실제로 그것을 실현화시켰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영상과 이 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림. 실제로 저 영상에서도 보시면 지금 저희는 저장존과 지품존, 포장존을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 않다면 신선식품이 제대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또한 저희의 장 보시는 인력과 포장하시는 인력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효율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도 오아시스 루트 덕분입니다. 네. 지금 말로만 보여드려서 너무 안타깝긴 한데요. 네, 이제 어쨌든 저희가 자체 개발한 리테일 테크인 오아시스 루트는 2019년에 국내 출원 작업도 마쳤고요. 올해는 또 국제 출원까지 마쳤습니다. 하여튼 성장하는 오아시스 루트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남 물류센터 가서 저희가 출동을 해서 또 영상도 찍어왔거든요. 그 모습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영상을 주시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확실히 오아시스의 그 차별화된 그 전략이다. 그게 물류센터 시스템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좀 주시고 계신데 이렇게 IPO 설문조사하면서 기업이 나오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좋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응원 감사하고요. 좀 힘을 내서 오늘 마지막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아시스는 이제 새벽 배송 신선식품 쪽 그 기업인데요. IPO 서베이 설문조사 저희가 또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어떨까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물었더니 사실 이제 그 의견이 절반으로 나뉘기는 했습니다. 우선 낮다로 본 의견부터 살펴보면 47%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의견이 신선식품 재고 비용은 여전한 난제로 기업들의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이게 66.67%를 기록을 했고요.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아서 후발주자가 진입해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가 38.1%로 응답률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런데 이제 오아시스는 확실히 이제 재고 비율이 낮다는 데에서 장점을 갖고 있으니 이 설문조사를 약간 좀 뒤집을 수 있는 강점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또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아시스는 확실히 재고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재고 폐기율이 0%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는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오아시스는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매일매일 신선 물류가 그 산지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런데 온라인 재고를 소화하고요. 그 중간에 다시 오프라인 재고로 또 물류를 나갑니다. 예. 또 그리고 다시 새벽에 온라인 재고에서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재고 자체가 예. 사실상 0%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서로 윈윈하면서 네. 재고율을 낮추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기존의 네. 대기업들이 사실은 온오프라인 재고를 분리해서 네.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비하면 저희는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한 물류센터에서 네. 오아시스 루트를 통해 관리하면서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재고 폐기율을 상당히 낮췄고요. 또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최근에 오아시스 루트에서 상품 자동 발주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래요? 예. 신선식품인 이상 계절적으로 또 상품의 옵션상, 수량상 계속해서 재고가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긴밀하게 적용해서 수요 예측을 통해서 그 상품 재고를 관리하고 발주하기 때문에 재고 폐기율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고 폐기율이 0.18%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이거는 이제 증권 신고서 같은 데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신선하다는 그런 느낌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부 대기업들 그런데 이 시장을 일단 진입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속속들이 좀 백기를 들고 나간다라는 상황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오아시스에게도 또 하나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요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네, 사실 예. 당연히 좀 어떻게 보면 3년 전부터, 아니 4년 전부터 이 새벽 배송 시장에 남을 플레이어들은 어느 정도로 추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그 이유는 신선식품의 새벽 배송은 보기와 달리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저희는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많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어떤 노하우를 분명히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접목해야 이 적자 없이 이 새벽 배송 사업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새벽 배송 시장에 있어서 사실 신선식품에 가장 적합한 배송 형태라는 것을 저희는 좀 자신하고 있는데요. 어떤 예측 가능성 덕분에 아무래도 신선은 다른 비대면 배송에 의해서 냉장고에 넣고 일단 안에 넣고 출근하시거나 밖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새벽 배송 자체에 있어서 분명히 신선에서는 계속 이끌고 나갈 것이다. 근데 오아시스는 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이뤄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표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 뭐 롯데나 헬로네이처 이런 데는 좀 100기를 들고 나간 상태에서 어쨌든 시장 진입도 쉽지 않은데 이걸 또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경쟁 상황. 업태는 또 아셔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IPO 서베이 조사 또 어떤 질문을 물어봤는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이 질문인데 우선 아까는 낮다라는 질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는 크다, 가능성 있어라고 답한 그런 의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다라고 답을 해주신 응답률을 보니까 52.7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소속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유는 이거입니다. 자,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의 식품 구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 대답이 66.67%를 기록을 했고요. 2015년 국내에서 최초로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 시장이 형성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에 성숙기가 도래하지 않은 시장이다. 앞으로 더 갈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42.86%를 기록했습니다. 자, 의견을 보면은 국내 온라인 신선식품, 그러니까 식료품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벽 배송 시장의 성장은 밝다라는 의견이 이 안에서는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저희는 예. 새벽 배송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사실 좀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에 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식료품 시장의 온라인 침투율은 아직까지 타 품목에 비해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료품 시장의 온라인 침투율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많은 포션이 남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사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축소로 인해서 예. 이러한 식료품의 온라인 판매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하셨지만 오히려 저희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비대면으로 식료품을 사는 것이 신뢰할 만하다. 또 오아시스 같이 신선하게 배송해주는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믿고 맡겨주시는 덕분에 네. 오히려 이 새벽 배송 선택하시는 소비자들의 패턴이 공고해졌고 앞으로 이 식료품의 온라인 식품 시장의 침투율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더욱더 새벽 배송 시장은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터지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또 바꾼 기업들도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기업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그 점유율을 늘릴 것인가 관전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저희 오늘 올해 처음이에요. 1조 단위 그 오아시스 편 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나 응원 댓글 오늘 김수희 이사님 그리고 NH투자증권의 김중곤 대표님 함께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틈틈이 보면서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또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궁금증 바로 좀 해결해 볼 텐데 눈사람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김중곤 대표님께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시는 분 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말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분이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답변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예. 기본적으로 뭐 이 그 시장에 이제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요건이라든가 뭐 공모 환경이라든가 뭐 이게 코스닥하고 그 코스피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이 그 코스피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뭐 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네. 상장하자마자 이제 인덱스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그렇죠.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수요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 오아시스의 경우에는 그런 수시 편입 대상에는 일단 네. 해당이 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뭐 무차별하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올해부터 이제 작년에 이미 한번 뭐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코스닥에서 올해부터 뭐 이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라는 이제 뭐 별도의 이 세그먼트를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아시스 같은 회사는 당연히 이제 뭐 이 그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 대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시장에서 뭐 이 노출이 많이 되고 부각이 되는 뭐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코스닥 시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어요? 이 오아시스는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NH투자증권 김중호 대표님이 좀 말씀을 조목조목 해주셨으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COLI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대기업들보다 자금력이 부족하진 않은지요? 철수한 기업들도 작은 기업은 아니라서요.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방금 이제 김수희 이사님과 토크한 그 내용을 듣고 네, 맞습니다.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떤 분이 해결해 주실까요? 제가 네, 뭐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뭐 방식의 차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도 주관회사로서 이제 뭐 오아시스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했던 점입니다. 이게 왜 지속 가능하지? 다른 회사들은 네. 계속 그 현금을 태워가면서 이제 뭐 이 비즈니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적자를 안 내고 이제 뭐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아까 이제 뭐 우리 김수희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오아시스만의 어떤 물류에 있어서의 이제 뭐 혁신적인 장점, 예. 여기에 기인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 오아시스의 경우에는 그 비약적으로 뭐 이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어떤 이제 뭐 가입자나 또 물류 시설을 확충하거나 뭐 이런데 이 그 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투자를 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이제 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장을 한 게 지금까지 이제 뭐 성장 결과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그 서스테이너블한 그로스 뭐 이것을 찾아내서 뭐 그 서스테이너블한 그로스 내에서 이제 뭐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 유지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예.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중간에 접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어떤 그 정밀한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이 일단 이제 뭐 투자를 집행을 해서 뭐 일정 정도 뭐 이 그 이코노믹 스케일의 달성이 되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 그 흑자가 난 상태로 굴러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뭐 막연한 이제 뭐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나 예. 뭐 실상은 논리의 비효율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그렇죠. 적자를 누적시켰고 네. 더구나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어떤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에서의 분위기도 상당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뭐 기존 방식대로의 어떤 사업이 이제 지속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류 혁신은 확실히 또 담당 주관사 그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그 투자도 무리하게 하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적절히 잘 지속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이제 지속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유튜브 댓글은 저희가 보고 있을 테니까 궁금한 사항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조단위 기업 오아시스 편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바로 이제 그 직설 IPO 설문조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PO에 나선 이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희망 공모가가 35,500원에서 39,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아마 이 대목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1조 2,535억 원 사이고요.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아시스 희망 공모가 밸류에이션은? 그런데 적당하지 않다가 75.68%를 차지했습니다. 이유는 올해도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IPO 기업들의 평가 가치가 하향될 것이다.
이게 60.71% 기록했고 업계 1위 쿠팡의 부진한 주가 흐름이 50%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적당하다. 오아시스 IPO 이 희망 공모가 적당하다. 이거는 24.33%. 이유는 새벽 배송 시장에서 이 새벽 배송 시장은 2018년 8월 서비스가 개시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답한 응답이 69.23% 그리고 새벽 배송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가 53.85%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번에 보여드렸습니다.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적당하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김준곤 대표님, 공모가 산출에 대한 근거가 있을 텐데 네.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아까 이 그 설문조사에서요. 네. 그 매우 적절하지 않다가 이제 한 40% 뭐 정도 됐던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충분히 이 시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뭐 적정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공모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다. 뭐 이 얘기라고 이제 뭐 보여지고요. 그럼 직접적으로 이 그 비싸다고 느끼는 데는 뭐 대체로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첫 번째 밸류에이션의 이제 방식이 틀렸다. 또는 그 두 번째 비교 대상 회사들이 틀렸다. 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밸류에이션 방식에는 그렇게 시장에서 뭐 크게 이견을 가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EV 세일즈 방식을 사용을 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비교 대상 회사들이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에서 이제 적자를 내는 회사들이 이제 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PER이나 이제 뭐 이런 뭐 이 EV에비타 이런 걸 직접적으로 쓰기 어려웠었던 뭐 이런 이제 뭐 사정이 있었고요. 예. 그 과거에는 이제 뭐 PSR이나 이제 뭐 EV 세일즈 뭐 이런 방식을 쓰는 데 있어서도 뭐 부담 없이 이제 뭐 2021년 뭐 이럴 때는 이제 뭐 받아들였었겠죠. 근데 요즘에는 저희도 좀 조심해서 쓰고 있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장성이 높은 뭐 이런 회사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이라는 것은 맞지만 네. 그러면 이 과거처럼 이 초저금리 상태가 아니라 지금처럼 금리가 상당히 높아진 뭐 이런 상황에서 즉 그 사업을 영위하는 발행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디폴트 리스크가 올라간 것이고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본의 원가가 올라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식을 계속 고수할 수 있느냐 거기서 이제 뭐 그 조건은 그 지속 가능성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도 역시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뭐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아시스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2%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이제 뭐 마케팅 비용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성장이 그 영업이익으로 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예. 즉 외부의 수혜율이 없이도 이제 뭐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뭐 이 그 EV 세일즈 방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다. 뭐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다. 이것은 이제 뭐 이 비교 대상이 적정했느냐. 뭐 여기에서 이제 오는 뭐 이런 의견이 아닐까. 뭐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어차피 뒤에서 또 언급을 하시면 다시 이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EV 세일즈 저희가 그 하단 자막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PER, PSR만 듣다가 많은 분들이 약간 생소하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뭐 케이카나 소카 뭐 공모 진행할 때도 약간 이 방식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보면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의 비율이라고 해서 그 기업 가치는 시총과 그리고 이제 순차익금을 더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좀 알아보면은 그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현금 흐름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더했을 때 순차익금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요게 또 맞았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요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 어쨌든 김준곤 대표님이 자금 집행력에서 괜찮은 오아시스였기 때문에 EV 세일즈 이거를 좀 쓴 거는 좀 타당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이 EV 세일즈가 맞냐 그리고 피어 그룹이 맞냐 뭐 이렇게 크게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피어 그룹이 적절한가 그래서 저희가 이 의견도 물었습니다. IPO 서베이. 자,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 그룹은 적절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다가 70%를 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주력 사업이 상이하거나 매출 규모 차이가 커서 이게 63.33%를 차지했고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국가별 사업 환경이 상이해서 단순 비교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53.33%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적절하다라는 의견도 30%나 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어 그룹 바로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예, 이번에도 이 눈에 들어온 게 아까 본과 마찬가지로 매우 적절하지 않다. 이게 43% 정도 되는 것으로 뭐 보았고요. 이 부분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원래 이 발행회사하고 투자회사 간에는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격에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수요 예측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수요 예측을 통해서 이런 의견이 반영이 된 가격을 접수를 하면 예. 그런 시장의 의견은 일단 충분히 수용을 할 그럴 예정에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매우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주셨지만 사실 오아시스하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국내 상장 회사가 없습니다. 네. 예, 일단 국내 회사 중에 상장돼 있는 유일한 회사가 쿠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상장 시장도 미국 시장이고 나스닥, 네.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의 구성도 굉장히 많이 다른 회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SEA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회사, 그다음에 메르카도 리브레는 중남미 회사, 그다음에 엣시는 미국 회사 이렇게 비교 대상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남미에 있는 회사도 안 되고 미국 회사도 안 되고 동남아에서 있는 회사도 안 되면 네. 유럽 회사를 갖다 쓰면 그럼 그건 적정한 거냐? 역시 마찬가지 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이 지금의 환경 하에서는 적합한 피어를 고르기가 되게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피어를 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참고했던 것은 기왕이면은 신선식품, 물류 이런 쪽에 포지션이 있거나 좀 큰 회사였으면 좋겠다는 점을 참관을 했고, 두 번째는 이 회사들이 어떤 이 오아시스처럼 과연 최대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회사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회사들, 상장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 중에서 어떤 회사들은 비슷비슷한 회사들이 다수 상장이 돼 있는 피어 그룹이 충분히 많이 존재하는 이런 회사들도 있기는 한데요. 네. 그런 회사들 같았으면 좀 이견이 크지 않았겠지만 오아시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피어를 찾기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었다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이 IR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자들하고 적극 소통을 하고, 맞습니다. 또한 시장의 의견도 좀 열심히 청취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아시스의 국내 주요 경쟁사는 쿠팡, 컬리, SSG.com 이렇게 되는데 한국 시장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수요 예측 내일부터 시작되지만 시장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진심 어린 마음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아시스의 향후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에 대한 질문 좀 들어봤습니다. 자, 보면은 부정적이 57% 정도 되고 긍정적은 42%, 그러니까 비등비등했습니다. 자, 부정적인 의견은 온라인 쇼핑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아져 이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다가 45.83%였고요. 물류 인프라 확보를 위한 대규모 추가 설비 투자 지출이 예상된다가 45.83%. 똑같았네요. 자, 긍정적인 의견은 42.86%였는데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해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가 57.14%, 엔데믹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이다가 52.38%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아시스는 여러분께 이제 지속적으로 수익성 증대 요인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비용 관리 역량은 중요해 보입니다, 이사님.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회사는 지금 무차입 경영을 실현해 왔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에서 왜 굳이 이익을 내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 이게 빨리 비용을 투입해서 회사 네. 키우지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사실 고른 대로 투자해 이런 느낌인 예, 거죠. 그렇게 해서 예. 마케팅 비용 뭐 몇백억 투자하면 회원수 늘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왜 하지 않느냐. 근데 하지만 저희는 4년 전에도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5년 내내 이커머스 업에서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 네. 이 원칙을 사실 고수해 왔고 그것을 물류 효율화나 상품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인당 사실 회원 유치 비용은 거의 업계 최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회원들의 충성도와 재구매율이 지금의 오아시스를 만들어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마케팅이 없이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매출액을 이뤄왔었던 이유는 네. 사실 상품과 가격 경쟁력입니다. 앞으로 마케팅을 사실 늘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마케팅 포션을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품과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시장에서 진검승부하겠다라는 네. 원칙은 좀 버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류 어쨌든 투자 관련해서는 저희는 한 물류센터당 40억에서 50억 원의 케이펙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믿지 않으세요? 네, 다른 데서 수천억 그만큼 원대의 어려워서, 예. 물류 투자가 들어가는데 네. 오아시스는 어떻게 이 비용으로 하나의 물류센터를 짓느냐. 예. 그리고 저희는 그 물류센터에서 어쨌든 고객의 한 주문건, 냉장과 냉동 상온을 한 박스에 담아서 하는 합포장 어쨌든 그 물류 방식을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쨌든 수도권,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저희는 이미 캐펙스 투자가 끝났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추가적으로 매출액이 커지는 데 있어서 오아시스의 비용이 급속히 늘어나는 거 아니냐. 몸집이 늘어나면 오아시스 적자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선식품과 가격 경쟁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성 고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얼마까지 더 늘릴 잠깐만요. 예정이신지. 그 전망 가기 전에 네. 그 저도 시장에서 좀 많은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계속 유지가 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보는 근거 중에 네. 그 첫째,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이제 숫자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의견이 조금 여기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들어보죠. 아까 이제 뭐 그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오아시스는 뭐 다른 SSG나 이제 뭐 컬리나 이런 쿠팡이나 이런 회사에 비해서 이제 네. 쿠폰을 그 마케팅 비용을 안 써서 이익이 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아, 쿠폰 발행.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OP 마진 2%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그 마케팅 비용을 오아시스도 이게 쓰고 있고요. 네. 그게 연간 수백억 원 정도 마케팅 비용이 그런 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익이 나는 거라서 이제 뭐 지속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앞에서 설명이 됐지만 이게 온라인이 신선식품 커머스, 온라인 커머스가 네. 뭐 그 진입 장벽이 없어서 금방 또 이제 뭐 이 오아시스가 잘 되고 그러면 다른 그 진입자들이 들어와서 뭐 마진은 스퀴즈 되고 뭐 성장성은 정체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는 진입 장벽이 없는 게 맞지만 그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데는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냥 보통 온라인 커머스와 신선식품의 이커머스는 완전히 다르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 김수 이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기존의 대기업들 뭐 이렇게 진입했다가 전부 다 철수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 부정적인 의견들은 네. 조금 뭐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셔서 오늘 오아시스 점수가 올라간 게 네,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 마케팅 비용 쓸 거는 써야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수익이 창출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아시스는 여러 가지 지속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기업들과 막 연결해서 뭐 하려고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우선 신선식품 네. 새벽 배송 컨텐츠 자체가 매우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예. 그거 직접 영위하실 수 없거나 또는 저희를 좀 더 활용하시고자 하는 기업들이 저희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렇게 예.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실제로 좀 공동 마케팅, 또 공동 물류 공유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IT 기술력이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네.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구축해서 솔루션을 입혀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준비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을 KT 알파와 세운 오아시스 알파를 통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퀵커머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는 다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준비해 놨는데 그 플랫폼도 다 만들어 놨고 저희 오아시스는 또 매장이 있습니다. 오아시스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MFC와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와 해서 예. 저희가 있는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배송도 신선식품에 맞게 비대면 배송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내놓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오아시스는 새벽 배송에만 지금까지는 집중을 해왔는데 이것을 통한 부가가치를 앞으로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을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좀 5분밖에 안 남아서 빠르게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사라 님이 오아시스 회원당 거래액 동향은 어떻게 되나요? 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네. 거래액 동향? 네. 회원당 바스켓 사이즈라고 하죠. 네. 당연히 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물건을 좀 더 많이 담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거래액보다 또 매출액, 그러니까 담는 네. 사이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늘고 있고 저희는 실제로 한 달에 6회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이 매출액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저희의 충성 고객분들이 많이 재구매율이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한번 예. 들어와 보시면 압니다. 네.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네. 네, 온라인 사이트 들어오면. 저희가 워낙 계란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필수 소비재 상품에 대해서 워낙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담으시는 고객분들이 꾸준히 들어오십니다. 아,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쿠팡과 달리 EV 세일즈를 한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요 질문을 좀 주셔서. 예. 그러니까 이제 쿠팡의 경우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상장을 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데이터가 국내에 공개된 게 좀 한정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PSR을 썼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EV 세일즈를 쓴 네.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을 비롯한 다른 여러 피어들하고 이제 비교하는데 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런 부분 증권신고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제가 좀 짧게 부탁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IPO 시장 이제 잘 되면 공모 자금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거 궁금하시죠? 김수 이사님. 네. 네, 우선적으로 사실 물류센터를 좀 더 확대하는데 워낙 한 물류센터당 저희가 적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규모화하는 데 비용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죠. 오아시스 루트라는 저희의 이커머스 솔루션, 저희 토종 리테일 테크를 좀 더 고도화해서 실제로 네. 지금 이 솔루션을 원하시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으십니다. 이것을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증권신고서 상에서는 상당히 적은 포션으로 해놨지만 네. 지금 동종과 이종에서 오아시스와 함께하자는 기업들이 많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좀 더 검토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합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실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IPO 시장 전망은 저희가 이렇게 물었는데 다행히 긍정적인 답변이 훨씬 많았어요. 54% 이상으로 많아서 오아시스 이번에 첫 도전장을 낸 만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여기서 이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직설 IPO 오아시스 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사님? 경기와 시장이 좀 워낙 어렵게 침체되면서 어렵게 이 자리에 왔고 사실은 이제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겨서 좀 많이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소비자분들의 사랑이 기대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자본시장 투자자분들에게도 사랑받는 오아시스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중곤 대표님. 네. 예, 그 수요일치기 끝날 때까지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열심히 소통을 하도록 하고 또 시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아시스 IPO 시작도 끝도 스마트하게 오늘 클로징 이렇게 오아시스 4행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아시스 김수희 이사와 NH투자증권 김중곤 ECN 대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설 IPO 오아시스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IPO는 직설 IPO와 함께해 주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